반갑습니다. 하정우입니다. 오늘 10월 26일 수요일 유로파 챔스리그로 두 경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 대 마카비 하이바, 두 번째 경기는 벤피카 대 유벤투스로 두 경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경기 분석 전에 앞서 저희 초안 분석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더 많은 정보와 최종 조합은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 방법은 하단 고정 댓글에 문의만 주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가족방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부터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첫 번째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 대 마카비 하이바 경기입니다. 내일 유로파 챔스 일단 H조를 한번 보시는 거고, 자, PSG는 현재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H조에서 2승 2무 승점 8점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자, 마카비 하이바 같은 경우는 4위를 기록하고 있고 1승 0무 3패로 승점 3점으로 지금 꼴찌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H조에. 자, 그리고 최근 5경기 전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파리는 홈에서 2경기 중에 1승 1무 패는 없고 2득점과 1실점을 했고, 자, 원정에서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3경기 중에 1승 2무 4득점과 1실점을 지금 기록 중입니다. 자, 그리고 하이파 같은 경우는 홈에서 2경기 중에 2승 무패는 없고 3득점과 0실점을 했고, 원정에서는 3경기 중에 1승 2패 득점 4득점과 실점은 6실점으로 현재 5경기 전적과 지금 순위를 한번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팀의 상대 맞대결은 9월 15일날 한 경기 말고는 상대 맞대결이 없었습니다. 자, 이날에는 원정에 파리가 3대1로 하이파를 찌눌렀죠, 이날에. 자, 그리고 이거는 한 경기만 일단 참고로 해보시면 되고, 자, 내일은 파리가 원정이 아니라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여전히 리그에서 최고로 1강 체제를 굳히고 있는 상황만큼 지금 파리가 엄청나게 잘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자, 챔스에도 벤피카와 함께 순항하면서 사실상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PSG가 하이파를 상대했던 조별리그 첫 번째 경기에서는 선제골을 실점하는 꽤 고전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이죠. 일단은 실점을 먼저 내주고 난 뒤에 파리가 이긴 거죠. 자, 하이파가 유벤투스 상대로는 공격적인 장점을 보여주면서 이변을 만드는 바도 있습니다. 다만 올 시즌은 전반적으로 중원 기동성이 살아나면서 역습에 대한 리스크가 이전 시즌보다는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 최근 5경기에서도 2실점으로 수비 퍼포먼스가 좋기 때문입니다. 역시 파리죠. 5경기 중에서 20점 보시게 되면 실점이 2번밖에 없습니다. 홈에서는 2경기 중에 1실점, 원정은 3경기 중에 1실점을 할 정도로 수비 부분이 그나마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고 있다는 말이죠. 자, 다실점까지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 가능성이 높고, 이전 경기에서 메시와 음바페가 3골 3도움을 합작하면서 폼을 끌어올린 셈이죠. 일단은 앞전 경기에서는 메시하고 음바페가 3골 3도움으로 둘이 합작을 많이 내줬죠. 그리고 최근 공격진의 터치 수가 줄어들면서 공격력에서 꽤 고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이마르가 부상으로 이탈한 이후에서도 대량 득점에는 성공했다는 점이 꽤 고무적인 성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파리가 일단 마하이바 상대로는 한번 이긴 전적도 있고 홈 경기고 일단 16강도 진출은 했지만 그래도 내일은 출전을 할 것 같습니다. 애들 그대로. 자, 그리고 하이파. 자, 그리고 이스라엘 1부 1위, 리그에서 기어코 1위를 탈환해냈지만 역시 챔스에는 배치된 죽음의 조를 이겨내지 못하면서 꼴찌로 추락한 상황이죠. 죽음의 조죠. 그나마 이전 경기에서 유벤투스를 잡아내면서 챔스에서도 첫 승을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엄청나게 유벤도 지금 잡을 정도로 엄청나게 잘했다는 거죠. 앞서 언급했듯이 조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었으나 유벤투스를 잡아내면서 PSG를 상대로도 선제골을 기록하는 등 공격적인 퍼포먼스가 의외로 괜찮았던 상황. 자, 그만큼 기대를 안 했던 팀인데 유벤투스도 잡고, 자, 파리 상대로도 선취골을 넣은 이력이기 때문에 하이파 같은 경우는 가대평가를 조금은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칠리가 유배전 2골 상당히 괜찮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3경기에서 6득점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득점 퍼포먼스는 제법 괜찮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전 경기에서 유벤투스의 수비 라인에서 압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타심을 고려해야 하고 파리 리그에서도 PSG가 리그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압박 횟수가 시퀀스는 꽤 괜찮은 수준이고 수비가 그나마 엄청나게 지금 파리가 잘하고 있죠. 실점 부분에서 20점밖에 안 되니까. 자, 유벤투스도 다르게 높은 점유율을 결정적인 찬스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 만남 공격진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수 있으나 수비적인 면에서는 기량 차이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기는 자, 이날에는 원정에서 파리가 3대1로 이겼지만 내일은 더 홈에서 경기를 치를 거기 때문에 내일은 하이파도 충분히 이 경기 꼴찌로 지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할 것 같기 때문에 뭐 내일 하이파도 득점을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득점도 충분히 하면서 PSG도 홈 경기 버퍼를 더 먹고 지금 메시하고 음바페의 합작품을 한 또 세골 도움도 내일 올라간 경기로 더 보여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홈 경기인 파리 생제르맹이 내일 또 하이파 상대로는 다득점을 둘이 합쳐서 다득점도 나올 것 같고 PSG 승으로도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저의 추천 픽으로는 파리 승과 다득점으로도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경기는 파리 승과 다득점으로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경기. 자, 두 번째 경기 넘어가시기 전에 제가 짧게 한마디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포스트처럼 확실한 분석으로 올킬팩 해드립니다. 요것보다는 확실한 분석으로 꾸준한 수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를 참고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니 댓글 문의 보시면 문의한 데 있습니다. 그쪽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로 가능하고 체험도 가능하니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 경기로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자,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는 벤피카 대 유벤투스가 붙는 경기입니다. 똑같은 H조고, 자, 벤피카를 지금 2위를 지금 이뤄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승점은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PSG랑 승점은 똑같고, 자, 유벤투스는 현재 3위고 1승 3패로 승점 똑같습니다. 이건 또 하이파랑 똑같죠.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일단 벤피카 같은 경우는 5경기 중에 홈에서 2경기 치렀고 1승 1무 득점 5득점과 실점은 3실점을 했고 원정에서는 3경기 중에 1승 2무 2득점과 1실점을 했습니다. 자, 유벤투스는 홈에서 5경기 중에 최근 5경기 중에 홈에서 2경기 중에 2승을 했고 득점 7득점과 1실점을 했고 원정에서는 3경기 중에 1승 2패 2득점과 실점 4실점으로 원정에서는 득점력도 엄청나게 안 좋았고 별로였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유벤투스가 원정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 두 팀에 대한 상대 맞대결을 일단 보시게 되면은 20인 빼고는 앞전에는 너무 오래된 경기입니다. 14년 4월 25일에는 2대1로 벤피카가 이겼고 5월 2일에는 비겼습니다. 그리고 18년 7월 29일에는 비겼고 그 다음에 22년 9월 15일에는 벤피카가 원정에서 2대1로 이긴 만큼 일단은 벤피카가 유벤투스 상대로는 상대 맞대결이 더 높습니다. 2승 2무로 토탈 4경기를 치렀지만 자, 이거는 데이터만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가져온 거고 자, 벤피카부터 보시게 되면은 자, 선두 자리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중이고 이전 리그에서도 난적 포르투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챔스를 앞두고 기세를 올리는데 성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슈미트 감독의 축구는 적극적인 압박을 하면서 빠른 기동성을 살리는 빠른 축구를 선호하는 편이죠. 자, 압박이 유벤투스를 상대로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고 유벤투스가 올 시즌 중앙에서의 공격 전개가 큰 약점이 보이고 있어 중앙 압박이 들어오면은 부정정한 측면 크로스가 공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유벤투스를 보게 되면은 원정 경기가 조금 약하죠. 그리고 원정에서는 다소 수세적으로 나서기는 했지만 홈에서는 홈 이점을 살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압박으로 유벤투스 공격에 빠뜨리려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면 내일은 아마 원정에서 유벤투스가 걷어왔고 내일은 홈 경기다 보니까 벤피카가 내일도 유벤투스 상대로는 충분한 압박 시스템을 보여줄 거라고 봐집니다. 다만 챔스에서는 리그만큼 득점력이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한 편이지만 아무래도 전 유럽에서 상위권 팀들만 모아놓는 대특성상 리그에서 보여주고 싶은 높은 점유율 합표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이라는 것이 크고
그나마 마리오가 챔스 2골, 리그와 유럽 대학 양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유벤투스 상대로도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원정 승리를 거둔 점은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리고 마리오가 원정에서 2골을 건지면서 유벤투스를 승리를 거뒀지만 내일은 또 홈 이점이라는 어드밴티지를 갖고 하기 때문에 내일은 더더욱 아마 추가골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홈이라는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벤피카였고, 자, 유벤투스에 대해서 자, 이번 경기는 무조건 이겨야 하는 상황이고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챔스 조별리그 그 탈락이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유벤투스도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죠. 무조건 이겨야 되지만 하지만 벤피카 상대로는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유벤투스도 어떤 카드를 들고 왔는지 일단 경기를 한번 보긴 봐야 되겠지만 저의 초안 분석으로 봤을 때는 이번 경기를 이긴다고 하더라도 순위를 역전시키지는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별리그 탈락 확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내일은 유벤도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입니다. 자, 올 시즌 유벤투스의 최대 약점은 중원이라고 할 만한데 이전 챔스 경기에서 높았지만 점유율을 해당 점유율이 전혀 위협적인 공격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점유율이 높으면서 이렇게 공격적인 패스 전개가 잘 돼야 되는데 결정력 부분이 좀 많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유벤투스가. 자, 중앙에서 볼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블라우비치도 10경기 6골 1도움 공을 받기 위해 미드필더까지 라인을 내려오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죠. 그만큼 공을 받기 위해서 공격수 스트라이커도 지금 미드필더까지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유벤투스의 공격은 대부분 측면에서 단순 크로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U자 빌드업 형태로 경기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이전 경기에서는 오랜만에 4골을 넣으면서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2골이 코너킥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공에서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자, 일단은 유벤투스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동기부여도 있고 벤피카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유벤투스를 2대1 이긴 이력도 있고 마리오가 원정에서 2골을 가져왔기 때문에 내일 홈 2점이라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자신감을 더 갖고 내 유벤투스 상대로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유벤투스가 내일 원정으로 나서 열심히 뛴다고 한들 벤피카를 상대로는 홈이라는 이점을 갖고 있는 벤피카 상대로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엄청 잘해봤자 저는 무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 저의 초안 분수로 추천 픽으로 제가 추천해 드린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벤피카가 아무리 유벤투스가 동기부가 있어 벤피카를 이겨야 되는 경우가 생겼지만 그래도 벤피카는 쉽게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의 이 경기의 추천 픽으로는 벤피카 승으로 한번 추천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경기까지 첫 번째 경기, 이 두 번째 경기까지는 저의 초안 분석이라는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경기 100% 분석으로 한 거는 아니고 저의 초안과 이론적인 부분에서만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고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추천 조합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보시면은 파란 색깔 링크로 있습니다. 링크로 글씨 적혀 있는 거 있습니다. 그쪽에 문의만 주시면은 이 경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기에 대한 추천 조합과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무료로 한번 받아보세요. 돈 드는 거 없습니다. 체험도 다 가능하시니까 문의도 한번 부탁드리겠고 지금까지 저의 초안 분석과 이론적인 분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